한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안전한 도시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60곳 중 8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은 포브스 기준 가장 안전한 국가 100개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한국은 기가 차서 그저 웃음만 나오네요. 한국으로 수학여행 온 영국 여고생들이 한국 도착하자마자 경악한 이유. 여기 수학여행 때문에 억지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영국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한국의 편견을 가진 채 입국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머리를 감싸 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고등학생 엘씨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역사적인 투표가 하나 진행됐는데요. 다소 어처구니 없게 들릴 수도 있을 테지만 그건 바로 수학여행지를 고르는 투표였습니다. 영국은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인종도 다양하고 그만큼 다양성도 존중돼서 학생들이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의 자신이 가고 싶은 대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 뒤로 자신이 선택한 대륙에 가고 싶은 국가를 투표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대륙별 국가 총 3개가 수학여행지로 선정되곤 합니다. 사실 이건 투표였지만 아시아 대륙의 경우 매번 뻔한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아시아 대륙을 선택한 학생들은 어김없이 일본을 고르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여행지로 선정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아시아 문화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으로 특히나 중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기에 제가 투표한 중국으로 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는데요.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호기심을 가졌던 터라 불만 없이 한국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계 친구 멍여오였어요. 그녀는 왜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는 거냐며 이건 한국인 학생들이 조작한 부정투표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저희 학교에는 한국인 학생이 없었기에 저는 그녀의 억지 주장에 안쓰러움마저 느꼈으나 그녀는 쉽사리 진정하지 못하고 날뛰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불운하게도 저는 아시아를 선택했던 멍야오와 같은 조에 배정되고 말았거든요. 수학여행은 전형적인 영국 스타일대로 극한의 자유여행이었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조별로 움직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는 매사에 불만인 중국인 멍야오와 같은 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한국에 대한 히스테리는 한국에 오자마자 어김없이 발현되었죠. 그녀는 한국은 후진국이니 어쨌냐며 그녀는 한국은 후진국이니 어쨌냐며 여행 시작부터 완전히 초를 쳐댔는데요. 이 중국인 하나 때문에 저희 조원들은 매우 피로해했고 저는 일단 음식부터 먹고 여행을 시작하자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 한국 식당에 들어가게 됐죠. 그 와중에 멍야오는 한국 음식은 전부 중국 음식에서 기원했다며 팔짱을 끼고 불평을 이어나갔지만 저희는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김치찌개와 고등어구이, 제육볶음 등의 한식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처음 먹어보는 한식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저희는 이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한국인 식당 주인 아저씨는 저희가 주문한 요리가 아닌 웬 정체불명의 다른 음식들을 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더덕무침과 젓갈 요리, 그리고 깻잎 무침 같은 여러 요리들을 세팅했고 저는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싶어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한두 개의 음식만 제공된다면 이건 그저 요리에 딸려 나오는 서비스 음식이겠거니 하겠지만 주인 아저씨는 이내 테이블을 가득 채울 만큼의 엄청난 양의 음식들을 내오셨거든요. 저는 멍야오가 말한 대로 이 한국인이 저희가 외국인이라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건가 싶어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고 이내 이건 저희가 시킨 음식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아저씨는 번역기를 내밀며 놀랄만한 이야기를 건네오더군요. 이건 밑반찬이에요. 외국인 손님들은 항상 밑반찬을 보고 돈을 더 내라는 거냐며 의심하곤 하더라고요. 한국의 식당에서는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이런 기본적인 밑반찬이 무료로 제공되곤 하고 이러한 밑반찬들은 언제든지 리필이 가능하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호출해주세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영국 식당에서는 미끼 디저트를 배치해놔서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밑반찬이라고 나온 무료 음식들의 퀄리티는 도저히 무료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수준이 높았기에 저희들은 메인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공깃밥 한 그릇씩을 전부 비워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머미아오는 한국 음식은 중국 음식의 아류작이라며 주문을 거부하더니 몰래 공깃밥을 주문해서 밑반찬을 축내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녀 때문에 몇 번이고 밑반찬을 리필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튼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저희는 근처의 한국시장 골목을 둘러보며 소화를 시키기로 했죠. 거리를 걸어가면서 저희는 길거리 음식이 지글지글거리며 익어가는 소리와 길거리의 한국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며 웃고 떠드는 소리 등을 들었고 이제야 좀 한국에 왔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전통시장에는 떡볶이와 붕어빵 등 냄새를 한번 맡으면 도저히 구매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최고의 음식들이 즐비해 있어서 저희는 배부른 배를 부여잡고 추가적인 음식을 억지로 윗속으로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장을 빠져나와 골목길을 걷던 그때 저는 한국의 매우 실망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 무리의 남성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중 몇 명은 도대체 언제 씻고 안 씻었는지 꾀죄죄한 몰골을 하고 경박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음공해를 펼치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역시나 멍야오는 이러한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을 놓치지 않았고 그것 보라며 도대체 이따위 교양 없는 국가에 투표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들 쪽으로 점점 다가갈수록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제게 매우 익숙하게 들렸거든요. 중국 문화에 관심을 가졌던 저는 중국어도 어느 정도 배우게 되었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틀림없는 중국어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길거리에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 동양인들은 한국인이 아닌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함에도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담배 연기를 머금고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안내 뿜거나 고개를 돌리고 흡연하는 매너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인들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매우 교양 있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한국에 대해 감탄을 함과 동시에 남의 나라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 중국인들이 한심스럽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영국에서도 중국인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거리에 대소변을 싸놓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연루되며 영국을 병들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중국 관련 문제들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듯했고 저는 한국의 약간의 동질감마저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튼 중국인 멍야오는 이러한 중국인의 현실에 이 악물고 모른 척할 뿐이었고 저희는 그녀의 속 보이는 태도에 터져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한껏 즐겼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오기 전부터 점 찍어뒀던 디저트 카페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영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예쁘고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많았고 카페의 전반적인 퀄리티까지 매우 높다고 들었기에 저는 한껏 기대를 하며 카페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카페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이 카페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에는 엄청난 대기줄이 늘어서 있는 게 기본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유명 카페임에도 아무런 줄도 존재하지 않는 건지 저는 의아한 감정을 가진 채로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본 한국인 직원은 저희가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한국어로 뭐라고 중얼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저희 중에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저는 저희가 외국인이라 입장을 거부당한 건가 싶어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멍야오는 자꾸만 옆에서 한국은 인종차별의 나라니 조심해야 한다며 쉴 새 없이 입을 놀렸던 터라 저는 그녀에게 세뇌되어 저도 모르게 한국은 외국인을 차별하는 국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표정을 짓자 한국인 직원은 이내 영어를 사용하며 다시 대답을 건네왔는데요. 그녀는 현재 카페에 자리가 없으니 바로 옆에 있는 기계에 연락처를 적고 가라고 말하더라고요.
기계에 연락처를 적으라니 저는 왜 굳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고 그녀에게 왜 개인정보를 적으라는 거냐며 약간의 짜증 섞인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이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말을 해오더라고요. 이 기계는 대기 손님들의 순번에 맞게 자동으로 입장 QR코드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손님의 연락처로 QR코드를 보내주면 손님은 제한 시간 내에 QR코드를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은 이러한 평범한 카페에서마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영국에서는 엄청나게 늘어선 줄이 길과 도로를 막고 있고 이러한 대기줄로 인한 병목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기술력 하나만으로 카페와 손님 그리고 이곳 근처를 지나는 잠재적인 보행자마저 배려해주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의 최고 수준의 인프라는 마치 영국을 후진국처럼 보이게끔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QR코드 문자가 올 때까지 한국의 이곳저곳을 실컷 둘러볼 수 있었고 정말 대기 같지 않은 대기를 마친 뒤 카페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멍야오는 한국의 이러한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보고 몹시 풀이 죽은 듯 했지만 그녀가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내비치기엔 한국은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국가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을 보냈고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찌나 알찼던지 정말 통금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남기고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찾아와도 저희는 도저히 잠에 빠져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에서 너무나도 정신없는 관광을 즐겼기에 배가 고파서 도통 잠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숙소 탈출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숙소 탈출은 매우 쉽더군요. 딱히 숙소를 지키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저희는 정문으로 당당히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시간인지라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바로 앞에 보이는 편의점이라도 가보자 싶었고 그렇게 편의점으로 우르르 몰려갔죠. 그런데 저는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편의점 안에는 직원이 보이지 않았는데 GIT 편의점 불은 켜져 있었고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듯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안이 벙벙한 채 멀뚱멀뚱 서 있는 저희를 두고 먼저 온 한국인은 자신이 고른 상품을 스스로 계산하더니 물건을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얼이 빠진 채 서 있던 저희에게 다가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편의점은 낮에는 정상적인 편의점으로 운영하다가 자정부터는 손님들이 직접 계산하는 무인 편의점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자정이 지난 새벽이니 자신의 물건은 자신이 직접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새벽에 무인 편의점이 운영될 수가 있단 말인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영국에서는 애초에 무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운영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런 새벽이라면 경비원이 지키는 가게마저 전문 조직원들에 의해 몇 분 만에 털려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영국인들은 해가 지면 전부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무인 편의점이라는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시민의식 하나만으로 이러한 이상적인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모습에 이젠 놀라기도 지쳤고 그렇게 삼각김밥과 항아리처럼 생긴 바나나 우유를 구매한 뒤 편의점을 나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아왔고 저희는 이제 진정한 한국을 경험해보자는 일종의 합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한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고 한국의 관광지가 아닌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관광구역을 벗어나 한국의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곳의 입구에서부터 매우 위험하고 기분 나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쓰레기는 아무데나 굴러다니고 있었고 무엇보다 악취가 너무도 심해서 도저히 한 발 한 발을 내딛기가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이곳의 한국인들은 침을 아무데나 뱉고 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흡연을 하는 것은 기본에 건물들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매우 후줄근해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한국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멍야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이게 한국의 실체라며 한국은 영락없는 후진국이라며 조롱하기 바빴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입구에서 3분 정도를 걸었을 때
멍해오는 순간 입을 꾹 닫고 조용해져 버렸죠. 왜냐하면 이곳 건물들에는 수많은 한자가 적혀 있었고 여기저기서 중국어도 계속 들려왔거든요. 알고 보니 이곳은 중국인 집단 거주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곳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경찰들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며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죠. 저희는 역시나 한국인들이 그럴 리 없었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위험한 중국인 구역을 벗어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대낮부터 눈이 풀려있는 한 중국인이 저희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멍해오는 매우 당황했는지 중국어를 사용하며 그만두라는 말을 건넸고 이 중국인은 왜 중국인이면서 악한 영어를 사용하며 비싼 척을 했냐며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근처 가게의 음식물 쓰레기를 멍해오에게 부어버리더군요. 그렇게 멍해오의 옷은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여버렸습니다. 사실 멍해오는 잘 씻지도 않을 뿐더러 옷도 세탁하지 않고 똑같은 옷을 계속해서 입곤 했는데요. 그녀는 이번 여행에서도 옷을 한 벌도 가져오지 않았기에 이러한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인 상황은 더 이상의 여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멍해오는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같은 중국인에게 봉변을 당해서인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 자체가 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며 주저앉아 버렸는데요.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만 했습니다. 그때 어떤 중년의 남성이 저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은 이곳의 중국인 거주촌 가게들에 음식 납품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긴 위험해서 한국인들도 안 온다며 자신이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줄 테니 일단 차에 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지하철역이었고 그는 저희를 지하철역 내부로 데려가더니 의인의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설치된 별도의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시설이었어요. 영국 고등학교에는 기숙사에조차 세탁기는 한 대만 설치되어 있고 건조기는 기대조차 할 수 없어서 매번 손빨래를 하는 학생들로 북새통인데 어떻게 한국은 치안 사각지대인 지하철에서마저 이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이곳 세탁방에는 별도의 공용 옷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멍해오는 임시 옷을 입고 자신의 더러워진 옷을 순식간에 세탁과 건조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준 한국인 중년 남성은 저희가 고맙다는 말을 미처 건네기도 전에 일이 바쁘다며 황급히 달려나가 버렸기에 저희는 그의 뒤통수에 대고 감사 인사를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멍해오는 그제야 정신 차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 한국 욕을 일절 안 하고 조용히 여행을 즐기더라고요. 그야말로 한국은 열등감에 찌든 사람마저 자신의 편으로 돌리는 환상적인 국가였고 도대체 저희 학교는 왜 이제야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지 저는 일본을 선택해서 한국을 겪어보지 못한 선배들에게 안타까운 감정마저 느꼈습니다. 한국은 명목 GDP 기준 아시아 4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 세대 만에 고소득 선진국으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나라입니다.